자,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진짜 좋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정말 기도라는 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면 소원이 직방으로 탁탁 이루어지면 뭐 너무 좋죠. 핀셋처럼 내가 합격했더니 진짜 합격, 사업 성취했더니 사업 성취, 건강했더니 건강 딱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단 기도를 안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네? 왜 그런 거죠? 복이 많다.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소원이 이루어져. 또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소원을 따로 빌지 않아도 소원이 이루어져. 복과 지혜가 있으면 소원을 빌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이 별로 없는갑지? 여러분들 복 많은 것 같아요? 많을 때도 있고 안 많을 때도 있고, 아쉬울 때는 복 없는 거고, 뭐 괜찮을 때는 복 많은 거고. 여러분들 지혜 있어요? 지혜롭잖아요. 지혜 없어요? 너무 겸손해 하지 말고 나는 지혜롭다. 따라 하세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다. 여러분들 지혜로워요. 지혜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지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물론 나는 무지하다, 지혜가 참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건 내가 더 열심히 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라고, 나는 지혜로우니까 사과할 거야. 나는 지혜롭지 않으니까 사과 안 해. 그렇잖아요. 나는 내 원칙 뭐 사과란 거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지혜로우니까 사과할 거야. 나는 지혜로우니까 방법을 바꿀 거야. 난 지혜로우니까 새로 도전할 거야. 대체로 지혜롭지 않다고, 나는 원래 나니까 내 해오던 대로 내 스타일이 있어, 난 그래서 하던 대로 할 거야. 고집불통들은 고집불통을 지혜롭다고 하진 않거든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소원을 이룰 만큼 사실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거라도 좀 이루어져. 나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큰 거 안 원해요. 큰 거 원하지 않는다면서 몸 건강했으면 좋겠대. 큰 거예요, 이거. 몸 건강한 거 진짜 큰 겁니다. 몸 건강. 사고 안 났으면 좋겠대. 사고 안 났으면 좋겠대. 이거 작은 소원이래. 요즘같이 길 건너가, 오늘도 내가 산에 갔다 온다고 북부순환도로 오는데 4차선, 6차선 정도 되는데 예쁜 아가씨가 참 정장 딱 입고 모자까지 다 쓰고 무단횡단하더라고. 내가 어르신이 무단횡단하면 그래 뭐 그렇다. 원래 어르신들이 약간 무법자 비슷하잖아. 그런데 뭐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나? 그러나 정장 딱 입고 그 바로 앞에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섰다가 넘어서 가더라고. 야, 대단하시다. 그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뭐 학교 앞에서도 많이 사고 나고, 우리 사제 스님, 지장 스님 엊그저께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그 초하룻 날인가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한 번 오셨었어. 그때 멀쩡하셨잖아. 그때 그런데 서암정사 절에 계시다고 모두 다 영험한 게 아니에요. 스님이 서암정사에서 이렇게 차가 운전을 잘못하셨는지 뭐 하셨는지 차가 이렇게 10m 아래로 굴러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스님이 입원해 계세요. 차 폐차시키고. 그거? 모르겠어요. 암 좋으시겠지 뭐. 걸어는 다니신다는데 좀 머리 좀 다치시고 팔 골절 뭐 이런 거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고 날 수 있어요. 사고 안 나고 평생 사고 안 나는 사람은 진짜 복 많은 거예요. 사고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몸 아프고 평생 병원 안 가는 사람은 진짜 복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많은 거 안 바래요. 많은 거 안 바래요 하면서 건강한 걸 바라고, 많은 거 안 바래요. 사고 안 나는 걸 바라고, 또 많은 거 안 바래요. 취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취업이 진짜 이게 많은 거, 야, 현대차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잖아요. 우리 절에서는 흔해. 우리 거사님하고 거사님은 평생 현대차 다니셨어. 우리 절에서는 좀 흔한데, 근데 사실 그 흔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디 취업해서 정직원 되고, 정직원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가서 몇백만 원 받고 일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니고 복이 많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스님, 저는 이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된 거예요. 이혼했다고 되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이혼하면 잘한 거예요. 이혼하는 한 사람한테는 너무 잘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이혼해야지. 이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사는 거 정말 훌륭한 삶이에요. 라고. 그것도 복이 많아야지 그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의 값은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거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하지 않다. 우리 자식 취업했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10억짜리다. 10억짜리. 부처님한테 기도를 100일 기도하고 10억짜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이거 하나씩 안 좋아지면 다 10억씩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루는 소원은 일단 만만치 않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좀 값이 좀 비싼 것들을 사실은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복이 없으니까 삶이 좀 쉽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야겠죠. 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복과 지혜, 기도한다고 복이 다 많아지고 지혜가 다 많아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도하면 복력은 더 많아져요. 누가 끌어주냐면 부처님이 끌어주니까요. 부처님께서 가오가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끌어주셔서 박복한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절 3번 하고 불전하면 1,000원이라도 놓고 하니까 복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남을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하라 이러면서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배워요. 그런 것들이 지혜잖아요. 근데 이것이 값어치가, 소원, 내가 원하는 값은 엄청 10억짜리야. 10억이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루에 기도 한 시간씩 와가지고 40불공 하면 얼마 정도 쌓일까? 10만 원이라, 10만 원. 10만 원. 많이 쳐줘서 10만 원. 한 번 와서 기도하면 10만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덕 통장에 10만 원 딱 입금이 돼요. 부산은행에 입금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공덕 통장에, 부처님 통장이 있어요. 한 번 와서 하면 10만 원 딱 입금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0일 하면 1,000만 원이네? 뭐 100일 하면 많다. 100일 하면 1,000만 원이다. 야, 1,000만 원이 딱 입금이 맞나요? 10만 원씩 100일 하면
천만 원 맞아요. 야, 많다. 10만 원씩 2시간 기도했는데 좀 값을 많이 쳐줘서 10만 원에서 100일 하니까 10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내 소원은 10억짜리 소원이란 말이죠. 아, 100일 가지고 많이 부족하네. 100일을 한 번 더 하면 1000일인데 그러면 1억짜리네요. 10만 원씩 열심히 해서 1000일 했더니 1억 원어치의 값어치에 그 복과 지혜가 생깁니다. 제대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대충 하고 가고 그러면 10만 원 아닙니다. 이제 정말 2시간을 쎄 빠지게 열심히 해서 10만 원 딱 해서 3년이 되니까 1억 원어치 복과 지혜가 쌓였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은 10억짜리 소원이라는, 많이 부족하네. 이거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이 소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나의 공덕 통장 계속 쌓여서, 쌓이는 것이 그냥 쌓여만 있냐? 쌓여지면 쓰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 10억 다 채우지 않아도 우리 공덕이 이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0에서 시작해서 10억까지 가야지 이제 공덕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5억 원어치 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8억 원어치 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지. 9억 원어치 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일 딱 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5억 원어치 공덕이 있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1000일에도 쉽지가 않지. 사람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원어치 공덕이 있는 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채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원하는 것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기본 10개다. 지금 당장은 하나 있을 수 있으나 1년 지나면 또 하나 생기고, 1년 지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어떤 데는 동시에 3개, 4개가 생겨. 집안에 식구가 4명이면, 4인 가족이면 하나 취업, 하나 건강, 하나 결혼, 하나 뭐 자식 낳고 이런 게 생겨. 그래서 기본이 10개씩 소원들을 달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이 10개씩 달고 다니는 소원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다 보면 10개씩 있는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보면. 이 10개의 소원 중에 이렇게 정말 이제 이렇게 10억 이상의 업장이 진짜 그쪽으로 두터워가지고, 무슨 암에 걸린다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건강이나 뭐 사업 성취, 제복,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 등등의 몇 가지들은, 또 부부 관계가 안 좋은데 뭐 좋아지는 이런 것들 등등의, 좀 사람마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꼬여진, 딱 이렇게 걸려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어떤 때는 10년을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면 소원들은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를 할 때도 복을 짓는 기도, 지혜를 쌓는 기도, 2개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쌓는 기도를 자꾸 하라고 맨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불교대학 경전반도 하고, 더불어 이렇게 금요일 같이 오늘 같은 날 또 강의 맨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얻는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불교랑 관계없는 다른 것도 때 사회 뭐 이슈 이런 것들도 얘기하죠. 오늘도 사회 이슈 하나 얘기해 줄게. 관심 없어도 좀 들어봐요. 요즘에 네이버 라인으로 되게 떠들썩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과 문자 주고받을 때 카카오를 많이 쓰죠. 카카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5,200만 중에 한 5천만 명 정도는 카카오를 써요. 그러니까 거의 100% 사람들이 카카오를 쓰죠.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 쓰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를 다 쓰면 좋은데 카카오는 국내용이야, 국내용. 우리 대한민국 국내용이에요. 스냅 같은 거는 미국에서 참 많이 쓰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한 7, 8년 전에 라인 한때 그 카카오를 대적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뜨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인은 일본의 94% 사람들이 라인을 써요. 그리고 일본에는 카카오 쓰는 게 아니라 라인을 쓴다는 거죠. 대만에도 88%인가요? 85% 이상이 라인을 써요. 대만 사람들. 태국 인구가 8천만 명인가 7천만 명인가 그러는데 태국에도 85% 이상이 라인을 써요. 인도네시아 3억 명이잖아요. 2억 7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66%가 라인을 써요. 대단하죠. 미국에도 입점돼 있다니까. 미국인들의 11%가 라인을 써요. 심지어 사우디에서도 쓴다니까. 사우디에서도 40% 넘게 사람들의 라인을 써요. 그래서 이 라인은 전 세계 유저들이 10억 명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유저가 10억 명이야. 알았어요, 여러분들? 라인이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는 카카오만 알았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이버에서 엄청 쎄 빠지게 노력했지. 그래서 전 세계 유저가 10억 명이나 되죠. 우리 카카오 서버에서 알잖아. 선물할 때도 카카오 선물, 돈을 송금도 하기도 하고, 케이크 선물할 때도, 생일 선물할 때도 그 카카오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광고 수입도 되고, 이커머스 시장 이런 거. 네이버가 또 잘하는 거는 이커머스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장악해서 지금 쿠팡이 많이 내줬지만 쇼핑 이런 것들 네이버 쇼핑 그런 걸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을 해외 10만 명 유저들에게 살려서 하면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영업이익,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나라로 오는 거지. 다른 나라 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거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아니 빨간불이 아니라 이제 끝났어 그냥. 그 라인이 일본에 진출한 게 2011년에 진출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라인 카카오가 생긴 거잖아요. 카카오 오래된 것 같잖아. 이제 15년 됐다니까 카카오 생긴 지 15년 된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카카오 김범수, 이재용보다 어떤 때는 더 부자다. 이렇게 했었잖아. 지금 주가가 내려서 좀 덜하지만, 15년 된 회사가, 진짜 대단하다. 천지개벽이 있었던 거야. 지난 10년 동안. 지난 15년 사이에 전 세계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천지개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재빨리 해서 선점해서 이쪽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네이버가 2011년도에 네이버가 일본에 런칭해서 막 활동을 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한테 졌지만 일본에서는 네이버가 장악을 해서 2016년에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 데다 상장을 해요. 라인을 상장시킵니다. 지분 거의 100% 가까이 해가지고 상장을 해요. 우리 네이버 해가지고 라인 해가지고 딱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 근데 이때 일본 정권이 누구였어요? 아베 정권, 극우 정권이었잖아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거고,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정보잖아요. 개인 정보잖아. 이 아베 정권에서 이 꼴을 못 본 거예요.
이렇게 라인 뭐 저렇게 막 잘 나가고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라인을 쓰고 근데 일본인들의 그 개인 정보는 다 네이버가서 다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꼴을 못 봐서 자꾸 라인에게 압력을 계속 행사해서 이 네이버에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현지화 전략 하도 아베 정권에서 내놔라니까 현지화 전략을 해서 상장한 거를 다 걷어들이고요. 비상장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지분을 서로 나누게 돼요. 소프트뱅크하고. 소프트뱅크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회장이고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이쪽 온라인 쪽을 다 꽉 잡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인데 지분을 서로 반반 나눠줘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반반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쳐줘 대주주를 만들기 위해 소프트뱅크를 최대 주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까지도 진짜 나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잘 버티고 해왔습니다. 이제 라인 홀딩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 라인 홀딩스에서 이제 이렇게 경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라인 홀딩스 이사가 7명인데 6명이 일본인이고 1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 CTO라고 해서 이걸 라인을 처음 만든 사람을 CTO 1명 넣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며칠 됐죠? 한 달 정도 됐나요?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야, 너네들 경영권 우리한테 달라. 지분을 다 내놔라. 그래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은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져요. 일본 94%가 라인 쓴다고 해서 일본 영업은 다 끝났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디지털화가 완성은 아니죠?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아직도 디지털화 되려면 되게 멀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디지털 시장 쪽으로는 무슨 석기 시대야. 일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을 이렇게 초본을 뽑으려면 어디서 뽑죠? 집에서도 뽑아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지금 뽑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동사무소 가서도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주민등록 등본하고 초변 뽑으려면 내 주소지를 가야 돼. 내가 저기 삿포로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도쿄에 살고 있으면 그거 때려 삿포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요. 천산화가 이게 완전 석기 시대 아직. 그리고 일본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들도 다 인감 도장 거기는 맨날 인주 들고 다니잖아. 도장 들고 다니면서 계속 도장 찍고 회사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장 딱딱딱딱 1시간 동안 도장 찍어. 이게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보면 이게 디지털화가 아직도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네이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지분 내놔라, 경영권 내놔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우리 정부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이버가 이제 지분을 넘기면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도와주겠다. 외교부에서 네이버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앞으로 뭘 활동하는데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넘겨줘.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게 우리나라 정부 맞냐고. 아무래도 간첩이 있어, 간첩이. 간첩은 북한 간첩만 간첩이 아니라고. 이게 나라를 이게
독도 얘기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일본 일본의 교과서는 여전히 독도를 계속 더 많이 표기하고 있고 더 많이 자기네 땅이라고 더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얘기 킥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땅도 그렇지만 이건 진짜 돈이 걸린 거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해도 어떤 가게를 열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신사업이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는. 이미 구글, 마소, 아마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애플 이런 데가 완전 공룡 기업이 장악을 다 했어. 완전 전 세계를 다 움켜잡았다고. 카카오나 네이버는 기적 같은 예래요.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있었지. 그런데 네이버가 10억 명의 유저가 10억 명이나 되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꿀꺽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분 내놔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넘겨주세요라고 그러고 있잖아. 야,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런 식으로 팔아먹으면 이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건 진짜 큰 문제다. 이게 이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도 사실 일본에 진출 많이 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웹툰으로 일본 웹툰 시장에 카카오가 1등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카카오야 우리 다 좀 줘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또 압력을 행사해서 사업 제대로 못 하게 할 거 아니야. 뺏어갈 거 아니에요.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다른 이제 사업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것들이. 그럼 자꾸 이런 식이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우리나라 진출한 것 우리가 좀 다 뺐지.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도 적지 않은데 그것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런 말을 왜 못해?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있으니 이거는 국부 유출을 하는 진짜 대단한 국부 유출을 하는 그야말로 매국노 중에 현대판 매국노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 복덕과 지혜. 이 지혜는 사람이 정의가 뭘까? 옳은 것이 뭘까?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고, 옳은 것이 뭔 줄 알까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의를 늘 실천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남을 이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네. 여러분들은 머리가 정상이네, 그래도. 아니, 생활 속에서 배려해가지고 이익 본 적 있어요? 양보해가지고 이익 봤어요? 이해해줘가지고 이익 봤어요? 이런 생각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왜 양보하고 희생하는데? 내가 왜 봉사하는데? 돈 받고 하면 몰라도?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지혜. 제가 굳이 이런 시간에 네이버 라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왜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양을 키우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려나 이해, 양보, 희생들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들도 이런 이제 이렇게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불교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꼭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다 결정이 났대요. 이미 이제 하나 남은 이사도 이렇게 잘렸고
이제 소프트뱅크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기를 지금 지분 합의에 활발하게 아주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프트뱅크에서도 언론에 얘기를 했고, 심지어 소프트뱅크는 100%를 나머지 이제 50%를 다 갖기를 원한다. 그까지 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50% 다 넘겨줘. 1%만 넘겨주지. 넘겨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이버 경영권을, 라인 경영권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까지 계속 밀리다가 벼랑 끝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벌하세요.